이번에는 학생들이 토익 RC 파트랑 편입 영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익이랑 편입력은 거의 다르지 않나요? 네, 아예 그냥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어휘 수준도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다르고, 문제 출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냥 아예 다른 걸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토익은 비즈니스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편입 영어는 다 학술적인 이런 학술적인 거 거. 갑자기 뭐 철학 얘기가 나오지 않나 뭐 역사 뭐 과학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래가지고 특히 성대 같은 경우 그거 생각나는데, 그 뭐지? 그 영국에서 그 논쟁되는 거, 그 밀크티 만들 때, 티컵 뭐 차를 먼저 넣냐, 우유를 먼저 넣냐, 이런 거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토익에서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저 토익은 뭐 이메일 어떻게 쓰냐 그쵸. 어떻게 보내냐 네, 애초에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달랐다고 네, 생각해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토익 문법, 독해나 편입 영어 문법이랑 둘이 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익 먼저 준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게 맞을지. 질문이 그렇게 되면은 아예 다른 질문이 되어버리지만은 두 가지 맥락으로 짚고 하나씩 짚을게요. 그러니까 편입을 영어를 준비할 건데 토익 편입을 준비할까 편입 영어를 준비할까 이 맥락으로 첫 번째 네, 질문 그렇죠. 잡고 가면은 저는 토익 편입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 토익 점수를 높여서 편입을 준비하면은 편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토익 점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익 점수 남으니까 편입을 실패해도 자기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편입 영어는 떨어지면 사실 막말로 떨어지면은 손해 남는 게 없으니까 네. 이건 정말 그 기회비용도 크고 리스크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뚝심 있게 편입 영어로 밀고 가겠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그걸로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한 거는 토익만 준비해서는 편입 영어를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할 텐데.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문법을 저 예를 들자면 뭐 토익은 문법이 되게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편입은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트랙 퀘스천이라고 하나요? 네. 일부러 하나 둘씩 꼬아서 문제를 네, 맞아요. 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전치사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 수능에서건 토익에서건 편입 영어에서건 다 엄청 까다롭잖아요. 네네 거의 그런 걸로 엄청 까다롭게 만들고, 어휘 수준도 거의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토익 영어는 뭐 고등학교 때 어휘 수준으로도 좀 커버 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 편입 영어는 아예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의 그런 어휘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편입 영어로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 애초에 편입 영어로 뚝심 있게 결정했으면은 그냥 편입 영어를 준비하면서 이걸 베이스로 토익을 좀 건드리는 식으로 하면 차라리 이 편입 영어라는 어려운 거를 다루면서 조금 쉬운 토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편입 영어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토익에 대한 영향력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저는 영향력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편입 영어 자체가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진짜 그렇죠. 거의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토익을 칠 때 당연히 좀 익숙한 어휘들도 많이 나오고 난이도도 좀 낮아 보이니까 진입하기도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좀 탭스나 토플 칠 때도 아무래도 어휘나 문법으로 좀 익숙해지는 게 있으니까는 접근하기도 쉬워질 것이고, 또 막말로 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뭐 대학원 이제 영어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좀 진입하기가 쉬워지는 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유형이 다르잖아요. 네 편입 영어도 사실 서강대, 한양대, 성대 유형이 다 다르고, 그렇죠. 토플, 탭스, 토익도 유형이 다 다르니까 이게 딱 이렇게 어휘랑 문법의 지식이 높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해서 배울 수 있겠지 싶은 건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아무래도 뭐 유형이 다르다고는 해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영어 시험이고 어떻게 보면 편입 영어만큼 어려운 시험은 한국에 없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어려운 거를 하고 난 다음에 토익이라는 더 쉬운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편입 영어랑 공인 영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것도 베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탭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병행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편입 영어랑 좀 어휘 수준도 좀 어느 정도 아무래도 토익보다는 탭스가 더 편입 그쵸. 영어랑 훨씬 비슷한 것 같긴 훨씬 비슷하고, 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거의 리딩 위주니까 편입 영어는 이제 탭스나 아니면 토익은 리스닝도 사실 엄청 네. 중요하잖아요. 점수 받을 때니. 토익은 리스닝이 거의 점수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리딩에 있어서는 뭐 탭스든 토익이든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병행을 확실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병행을 리스닝이 아무래도 조금 딸리셔서 리스닝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어떤 거 하나에 병행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독해 하나에만 올인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리스닝이 충분히 가능하시다 LC 파트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저는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토익 편입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전공 지식이 없을 때요? 네. 아 그래도 편입 영어가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전공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편입 영어를 시작을 했고 제가 편입 영어를 저는 애초에 토익 점수가 꽤 높은데 편입 영어를 시작한 자체가 그 전공 지식이 아예 없어서였거든요. 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을 요구를 해서 아예 전공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걸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어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편입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요강 보면은 영어 시험 성적 비중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물론 서류랑 면접도 봐야 하지만은 이제 영어로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좀 많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루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 뭐 영어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서류나 면접 가점보다 좀 클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일단 영어가 제일 네,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강대는 1차 100%가 영어고 한양대도 1차 100%가 영어니까 사실 실전 영어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영어를 한다면은 편입 영어를 한다면 충분히 전공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커버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공 지식이 없다면은 토익 편입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그것도 물론 토익으로 물론 저는 토익 편입을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부산대학교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거기도 분명히 영어 시험 성적 비중이 좀 클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영어 성적으로 가점을 많이 받는다면은 또 전공 지식이 어느 정도는 좀 낮다 할지라도 네. 분명히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토익은 애초에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토익 편입한다는 것 자체가 토익은 베이스로 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전공 지식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 지식이 없다, 뭐 면접에서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면은 토익보다는 편입 영어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부산대학교를 붙었었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GPL이 50이고 토익이랑 학점하면은 딱 3대 2로 있거든요. 5대 3대 2. 그러니까 GPL이 아무래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토익을 만약에 베이스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깐다고 하면은 좀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좀 차라리 자기 과랑 비슷한 동일 계열로 가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전공 수업을 학교에서 그쪽 과 수업을 좀 들어보거나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따로 공부를 하면서 커버를 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그만할 건데요.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뭐 본인의 공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자기 베이스를 알고 그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하루하루 빠짐없이 실천하려는 근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단어 베이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단어를 중심으로 하루 400개씩 암기를 꾸준히 했잖아요. 근데 이 공부량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람 베이스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나는 뭐 문법이 부족해 라고 하면은 그 문법 공부 시간을 예를 들어 난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4시간씩은 해야지라고 할당을 해보고 그거를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가 한번 직접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4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을 계속 맞춰보다가 좀 공부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더 늘려보고 만약에 이거 나한테 좀 지나친 공부량인 것 같아 싶으면은 좀 더 완화를 시키고 근데 그렇게 완화를 시켰는데 자기가 막 그렇게 따라가기 힘든 것 같으면은
그건 어떻게 다른 뭐 일정을 조정한다던가. 그럼 본인의 네.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컨디션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본인이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장기로 준비한다는 느낌보단 좀 전력 질주로 스퍼트 한다는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좀 5시간, 4시간을 잔 것 같고, 그 편의점 끝났을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분들한테 제가 몸살이 엄청 이상한 몸살에 걸렸었어요. 일단 네. 얼개지시고 막 아니 몸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현기증도 없는데 얼굴이 딸기처럼 새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 괜찮냐고, 얼굴 왜 그러냐고.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화장실 가서 거울 보니까는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게 아무튼 저는 좀 전력 질주하듯이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공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소화가 가능했던 거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래도 복싱을 그래도 한 3개월은 했는데 그동안 체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키워놨기 때문에 그나마 좀 소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있네요. 네. 아 근데 진짜 베이스 없는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진짜 사람이 죽어요. 진짜 죽는 거고, 오히려 장기 계획이면은 좀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오히려 역효과 나요. 진짜. 저는 일단 뭐 공부를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딱 군대에 제대를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제가 몇 분을 공부를 할까 해가지고 타이머를 딱 재봤는데 한 10분은 공부했나 하고 타이머를 딱 봤는데 2분 30초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7시간은 순공부를 하자.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순공부를 하자. 이거를 잡고 이 7시간 공부 스타디라는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다 빼고 그냥 딱 말 그대로 앉아서 영어를 보는 시간, 그 시간만 딱 순공부 시간을 7시간 채우는 거에 제일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 영어 베이스가 아무리 있는 사람이라도 진짜 아무 공부 없이는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가 아니라 일단은 시작부터 하고 베이스가 없으면 더 앉아 있어야 되고 되게 힘든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매일마다 7시간을 채우다 뭐 7시간을 채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시간을 채우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너무 하다 보면 체력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되게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슬럼프 같은 기간이 저도 한 2, 3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대신 꾸준히 공부량을 계속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영상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나서 한 학기 뒤에 제가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